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격식이 없는 진한 우정, 그 자체였는데요.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의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재용과 젠슨 황 두 CEO의 친분 이상의 비즈니스 관계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최근에요. 그 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만나자마자 정말 뜨겁게 포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이걸 넘어서요. 기술, 또 비즈니스 미래, 특히 반도체나 AI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는 아니었겠다. 뭔가 좀 깊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상징적인 포옹, 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히 그 HBM이랑 AI 시장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단서들을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 이재용 회장이랑 젠슨 황 CEO가 딱 마주쳤는데 뭐 격식 있는 악수 이런 거 아니고요. 서로를 그냥 확 끌어안더라고요. 아주 반갑게요. 특히나 이 회장이 불과 한 달 전인가요? 미국 출장 가서 젠슨 황 CEO 포함해서 빅테크 리더들 쭉 만났었잖아요. 그 직후에 다시 만난 거라 더 눈길이 갔어요. 이 포옹,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장면이죠. 이게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어떤 개인적인 유대감, 이런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이 업계에서는 뭐 찐친, 그러니까 진짜 친구다 이렇게 불릴 만큼 꽤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전에 뭐 같이 셀카 찍은 것도 공개된 적이 있었고, 특히 그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그때 젠슨 황 CEO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친분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개인적인 신뢰가 가지는 실질적인 힘이요. 반도체의 공급 계약, 특히 HBM-같이 아주 복잡한 기술 검증이랑 또 양산 능력,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경우는요. 정말 과정이 복잡해요. 뭐 사소한 스펙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일정 조율하는 거 하나하나에도 실무에서 엄청난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경영자 사이에 깊은 신뢰가 딱 바탕이 되면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훨씬 빠르고 또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 같은 거 줄이고 결정도 좀 빨리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때로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만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막 급변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런 속도 또 유연성, 이게 바로 경쟁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친하다 이걸 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협상을 좀 매끄럽게 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엔비디아처럼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끼리 협력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 못지않게 이 파트너십의 질 자체가 중요해요.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은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뭐랄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동반자 관계. 이걸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옹이 개인적인 친분 확인, 이걸 넘어서는 거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두 기업이 뭔가 강력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던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가진 그 독특한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도 주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팩 생산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이른바 턴키 영역이라고 하죠. 이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얘기가 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AI 혁명이 빨라지면서 이제 특정 기업 하나가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이 꼭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칩 설계 분야에서
시장의 뭐 90% 이상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절대 강자잖아요. 근데 그 혁신적인 칩 디자인을 실제로 만들려면 삼성전자 같은 파트너가 꼭 필요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파운드리 생산 능력.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어마어마한 고객사, 그리고 AI 시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 이게 필요한 거고요. 서로에게 진짜 필요한 조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인 거죠. 특히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보면 이 관계가 더 분명해져요. HBM이라는 게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D램을 여러 개 이렇게 착착 쌓아 올린 건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HBM3를 주력으로 공급하면서 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은 이 HBM3에서는 다소 뒤처졌지만 이제 다음 세대 제품인 HBM4에서 뭔가 반전을 확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 보면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HBM3의 다음 버전인 HBM3E보다는 아예 그냥 차세대 HBM4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좀 더 집중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HBM3E는 약간 건너뛰고 HBM4로 바로 가자.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혹시 SK 하이닉스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군데 공급업체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줄이고 싶을 거고요. 또 차세대 HBM4 가격 협상할 때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일 수 있죠. 삼성한테 HBM4 개발을 막 독려하면서 동시에 SK 하이닉스하고 협상할 때 좀 더 힘을 받으려는 거죠. 더 크게 보면요. 삼성은 단순히 HBM 공급사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엔비디아한테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같이 딱 제공하는 턴키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복잡한 공급망 관리 부담도 덜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니까 파트너십이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AI 반도체 시장 전체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앞에 놓인 과제들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좀 내준 상태고 엔비디아의 그 HBM3E 12단 제품 인증 이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역시 대만의 TSMC에 비하면 점유율이 낮고 특히 그 첨단 공정 3나노 수율 문제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끊이지 않고요. 네, 맞아요. 그 수율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침을 딱 만들었을 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양품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건데요. 이게 낮으면 생산 비용이 확 올라가고 공급량도 부족해지니까 경쟁력이 아주 치명적이죠.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 수율이 아직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큰 숙제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삼성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 칩 수주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역시 핵심 고객인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신뢰를 완전히 되찾으려면 첨단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HBM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HBM4에 집중한다고 해도 당장 HBM3E 인증이 늦어지는 건 좀 불안한 요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HBM3 인증 지연은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삼성은 뭐랄까 좀 늦더라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HBM4에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분석가는 삼성의 작년 하반기부터 좀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면서 HBM4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걸 위해서 차세대 접합 기술,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요. 또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섰다고 평가받는 원CD 램 공정 적용, 이것도 추진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 그게 왜 HBM4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아무래도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기존에는 칩이랑 칩 사이를 연결할 때 작은 돌기 같은 범픈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구리배선을 직접 딱 맞닿게 해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통로를 더 촘촘하고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는 거죠.
HBM처럼 여러 층의 칩을 쌓아 올리는 구조에서는 이 기술이 성능 향상에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물론 구현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최첨단 기술이고요. 그렇군요. 아,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건 양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율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도 안정적인 수율로 대량 생산을 못하면 사실 의미가 좀 퇴색되죠. HBM4 최종 샘플 제출은 경쟁사보다는 조금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초기 샘플은 엔비디아 쪽에서 전력 효율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결국에는 HBM4의 최종 성능, 그리고 양산 수율 확보, 이게 삼성의 HBM 사업이 반등하느냐 마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기회는 있다고 하셨었죠. TSMC가 워낙 독주하고 있어서 삼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네,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AI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크다 보니까 TSMC의 최첨단 공정 생산 능력, 이게 거의 꽉 찼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인텔 역시 파운드리 사업에서 아직은 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첨단 공정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이걸 찾아보면 사실상 삼성전자 외에는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 물론 전제 조건은 계속 강조하지만 2나노, 3나노 같은 첨단 공정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고객들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삼성도 엔비디아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AMD라든지 오픈AI, 브로드컴 같은 다른 큰 손들과도 협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다변화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건 엔비디아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분산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HBM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결국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의 인증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복잡하게 얽힌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의 어떤 투자 결정이나 기술 트렌드 이해, 이런 것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CEO의 만남. 이게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관계, 이걸 넘어서 더 큰 지정학적 또 경제적 맥락과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 늘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삼성전자도 그래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 과학법, CHIPS 액트 이후로 자국 내 생산시설 확보는 미국 정부의 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됐죠. 삼성도 테일러 공장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일부 보도를 보면 경쟁사인 TSMC가 애리조나에 투자하기로 한 규모 있잖아요. 16억 5천억 달러? 그거에 비하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아,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미국 다녀와서 귀국하면서 내년 사업 준비 잘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이번에 젠슨 황 CEO 만난 거, 그리고 미국의 이런 투자 압박, 이게 혹시 다 연결되는 어떤 큰 그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회장 발언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차세대 HBM4 공급 논의, 파운드리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첨단 패키징 협력까지, 삼성전기의 FC-BGA 같은 고성능 기판 같은 거요.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대미 추락 투자를 하는 계획까지, 이걸 다 포괄하는 어떤 빅딜의 가능성, 이걸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CEO의 그 포옹이 어쩌면 이런 거대한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뭘까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특히 엔비디아와의 관계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시작하는 시점, 이걸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시작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예측을 내놨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2026년쯤 되면 지금 엔비디아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한 50%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오, 절반 수준으로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나눠 가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25%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에요. 상당한 변화 예측인데요. 물론 이건 삼성의 HBM4 성능이랑 수율 확보에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제가 충족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짜여 있는 HBM 시장 구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다 오르는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해요. 이 두 거대 기업의 동맹 강화가 앞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구도를 과연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 단순히 공급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수준, 이걸 넘어서 기술 표준 경쟁이라든지 가격 결정력 이런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CEO의 포옹. 이게 정말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네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함께 넘기 위한 어떤 깊은 개인적인 신뢰, 그리고 또 냉철한 전략적인 판단. 이게 교차 한해인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의 반전,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기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턴키 파트너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물론 HBM 인증 지연이라든지 파운드리 수율 확보 같은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히 있지만 엔비디아와의 이 강력한 협력 관계가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술 세계의 지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두 거물의 포옹,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파트너십은요, 단순히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걸 넘어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미래 기술 리더십의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복잡하게 얽힌 기술 생태계 속에서 서로의 강점을 잘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리더들 간의 깊은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 이게 성공의 핵심 동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인적인 신뢰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뜨거운 포옹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AI 시대의 전략적 동맹을 상징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AI 칩 생산의 대부분을 TSMC에 의존하던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삼성의 HBM4 기술력과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리더의 개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 협력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고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